우리가 이제 아침에 추워가지고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면 하는 게 열선 시트를 누르는 건데 네. 열선 시트가 안 돼요 갑자기. 그럼 왜 안 되지 이러고 쭉 회사에 갔더니 워드나 PPT라는데 PPT도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내려가가지고 오늘 공사에서 뭐 해야지 이랬는데 공장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오면서 오늘 뭐가 안 돼서 혼나고 우울하네 이래서 요즘에 핸드폰이 좋다 보니까 달을 찍잖아요. 네. 이제 달 찍는 핸드폰 산 김에 달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핸드폰도 달이 안 찍히는 거예요. 줌이 안 되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세탁을 해야지 했는데 세탁기도 안 돌아가. 공기청정기를 돌려야지 했는데 공기청정기도 안 돌아가. 로봇 청소기 보리야 청소 좀 해줘 이랬는데 얘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봤을 때 이게 사실은 구독료가 안 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이게 뭐 SF 영화야? 말이 돼? 이렇게 하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의 센터장님인 전호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호겸입니다. 아하, 요즘 뭐 미디어에서 교수님 많이 부르심을 받고 계시던데 감사합니다. 이게 구독경제 전문가로서 다시 최근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세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구독 경제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이제 뉴 트렌드가 된 구독 경제에서 더 관심이 많아진 거죠. 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면서 뉴 트렌드가 되었다. 근데 요즘 뭐 구독하면 사실 뭐 어렸을 때 저 이렇게 목욕탕 갈 때 이렇게 10회권 끊으면 할인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요즘 뭐 구독이 대세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모든 것을 다 구독하는데 요즘 뭐 숨 쉬는 것도 뭐 산소 구독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40대인데요. 어릴 때 이발소를 다녔는데 이발소 갔을 때 그 이발사 선생님께서 신문을 보면서 야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은 물을 사 먹는다더라. 누가 이거 물을 사 먹냐 이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다들 물을 사 먹거나 아니면 정수물을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구독하는 시스템이 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부스트 옥신이라는 곳에서 산소를 캔에 담아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고산지대에 이제 등산하거나 이럴 때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이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이 몸에서 피로도가 떨어진대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면서 이 산소 관련된 캔 구독 서비스도 요즘에 핫하죠. 그야말로 이제 진짜 숨 쉬려면 구독해야 되네요. 그렇죠. 실제로도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추워가지고 보통 이제 자동차를 타시는 분이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누르자 이제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면 하는 게 열선 시트를 누르는 건데 네. 열선 시트가 안 돼요 갑자기. 그럼 왜 안 되지 이러고 쭉 회사에 갔더니 회사 가서 오랜만에 M365 워드나 PPT라는데 PPT도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내려가가지고 오늘 공사에서 뭐 해야지 이랬는데 공장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지 이래가지고 집으로 오면서 오늘 뭐가 안 돼서 혼나고 우울하네 이래서 요즘에 핸드폰이 좋다 보니까 달을 찍잖아요. 네. 이제 달 찍는 핸드폰 산 김에 달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핸드폰도 달이 안 찍히는 거예요. 줌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 고장 난 겁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뭐 다 고장 나고 오늘 뭐 운빨이 안 좋은 날인가? 네. 막 이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세탁을 해야지 했는데 세탁기도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돌려야지 했는데 공기청정기도 안 돌아가. 그래서 로봇 청소기 보리야 청소 좀 해줘 이랬는데 얘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봤을 때 이게 사실은 구독료로 안 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이게 뭐 SF 영화야? 말이 돼? 이렇게 하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구독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구독료를 안 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말한 것 중에 일부분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고요. 사실상 거의 제가 말한 것 대부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드리니까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나와서 SF 영화 이야기를 하지? 하지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과거에는 부자들만 누렸는데 대중화되면서 그거를 한꺼번에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비싼 제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지만 뒤집어 보면 종속돼 있는 거죠. 종속돼 있고 맞습니다. 돈 못 내면 다 끊기는 그렇죠. 그런 사회로 가는데 구독 경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깊게 들어왔는데 규모는 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구독 경제가 요즘에 가장 핫한 게 AI잖아요. 네. 사실 오늘도 신문 보면은 맨 앞에 AI, 생성형 AI가 거의 다거든요. 일면에. 근데 S&P의 발표에 의하면 2028년이 되면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363억 5,8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조 정도 되거든요. 28년도에.
근데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발표한 거면 올해 기준으로 구독경제 시장은 1조 5천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한 2천조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해도 3년 후를 비교하더라도 구독경제 시장이 지금 생성형 AI 시장이 40배 훨씬 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집에서 이제 챗GPT를 구독하고 있거든요. 혹시 구독하시나요? 네, 챗GPT 뭐 저희는 거의 의무 구독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의 2024년 매출, 전체 매출의 약 75%는 구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성형 AI가 광고를 하지 못하니까, 왜냐면 뭐 광고를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환각 증세가 심하다 보니까 광고했다가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니까 광고를 현재 못하잖아요. 타겟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대부분은 구독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에 모든 것들이 다 구독이고 생성형 AI까지 다 이제 구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과거에는 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방학 때 집에 있으면 그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접시 세트 막 100개 근데 이제 할부 5년 뭐 이렇게 하면 그 할부금 쫙 내고 그런 거랑 할부하는 거랑 구독이랑 초기에는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AI를 연동시켜 가지고 구독 경제 2.0 이게 초기에 나왔을 때의 구독 경제를 이해하던 관점이랑 최근에는 이게 연결되어서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의 차이랑 있어서 2.0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1.0, 2.0을 지금 구분을 했는데요. 이제 1.0은 사실 좀 편리함 가지고 편리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을 쓰던 게 1.0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의 발달이라든지 유통의 발달 그리고 AI 등으로 인해서 2.0으로 넘어왔죠. 근데 2.0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세 개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구독, 두 번째는 구독 멤버십, 세 번째는 구독 플레이션인데 이제 하이브리드 구독과 구독 플레이션은 구독 플러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단어 두 개는 제가 직접 만든 단어인데 요즘에 굉장히 이슈죠. 들었을 때 하이브리드 구독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다.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렌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계를 많이 렌탈하세요. 그게 사실 구독이거든요. 리스고. 근데 예전에는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구독했는데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구독해서 합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몇 개가 있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보시면 요즘에 대부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세계적인 기업 애플 같은 경우를 보면 2016년에 골드만삭스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블룸버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이제 애플의 미래는 구독이다.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지금 안 들어와 있지만 아마존 프라임 이제 쿠팡 와우 멤버십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멤버십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희한하게도 제가 사실 2016년에 처음 구독 경제를 접하고 그때부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저게 무슨 말일까? 왜 골드만삭스가 애플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방송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게 구독 멤버십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시피 옛날엔 애플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만 이제 하던 거를 이제 그 안에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애플 원이라고 해서 지금 애플에서 자기네가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뭐 애플 TV 등도 다 넣어서 소프트웨어를 섞어가지고 하는 구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내겠다고 2020년에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지난달부터 삼성에서 모바일 구독 서비스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스마트폰을 사면 구독료를 내면 1년 후에 남은 잔존가의 50%를 돌려주고 그 안에서 스마트폰이 혹시 고장나신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저 고장난 적이 없는데. 그래요. 제가 스마트폰을 지난번에 한번 5년인가 4년 썼더니 고장나가지고 갔더니 이 약간 줄 같은 게 그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거를 가르려고 그러면 50 몇만 원을 내고 그리고 중고로 가려면 30 몇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한 번 고장나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서비스로 보통 저는 이제 7,500원짜리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 보험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구독료로 삼성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소프트웨어라 보기는 어렵죠. 보험이니까. 하지만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도 우리나라도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한 하이브리드가 시작된 거고요. 이건 뭐 전자제품 뭐 LG라든지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TV를 사면 그 안에 있는 자기네 고유의 TV 방송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연결해 주는 이런 것도 다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핸드폰을 하나, 자동차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엮어가지고 번들링하는 게 지금 기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된 분들 만나면서 삼성도 이제 구독 경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물건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구독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IoT로 연동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물건과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하이브리드 구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사실 요즘에 가장 우리가 앞으로 만날 하이브리드 구독의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 가전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구독을 조금 더 먼저 했거든요. 먼저 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마 LG전자의 지금 현재 성장 동력은 구독인데 삼성전자 좀 늦게 했는데 삼성전자의 구독은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이제 구독 멤버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구독이라 하면은 사실상 그 업계 일리에 가면은 거의 100%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락인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대형 가전을 해외 큰 가전 업체 안 사는 한 삼성 아니면 LG를 사잖아요. 그리고 구독이란 게 전에 단순히 뭐 공기청정기 뭐 이런 작은 거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제 구독으로 넘어가면서 대형 가전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가전을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삼성이나 LG전자에서 어차피 이거 관련해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좋긴 한데 자세히 보면 나중에 또 해외에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뭐 GE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실 구독 멤버십을 해야 되죠. 이 구독 멤버십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와우 멤버십은 쿠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제 단순하게 지금 합치는 초기 모델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번들링해서 구독 멤버십으로 가야 될 것이다 보고 있고 저는 100%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몇 년 내에 이제 구독 멤버십으로 더 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최근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뭐 삼성 TV도 그렇고 뭐 모바일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게 계획적 노후화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약간 최신 제품이 있는데 빨리 노후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제품 사게 하고 이렇게 빨리 안 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구독으로 바꾸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면서 소비자는 못 떠나가고 계속해서 내 소비자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좀 깔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관련 재밌는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말하면 야 스마트폰이 2년만 쓰면 왜 이렇게 맛이 솔직히 좀 상태가 안 좋아지냐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가 했던 그게 아니라 2018년도에 그 미국에서 폰 아레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90.6%가 이건 2년 지나면 계획적으로 노후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음모론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게 음모론인지 진짜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야 이거 이상한데? 왜 시간 지나면 계속 노후화되지? 이거를 이제 계획적 노후화로 부르거든요. 일부러 제조업체가 계속 이 비용을 사람들이 기가 좋아지지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 다운시켜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게 해서 사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뭐 2년에 한 번씩 갈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도 지금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면 이런 오해는 좀 풀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하이브리드 구독이 가장 좀 빨리 적용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인데 요즘 앨런 머스크가 워낙 많이 요즘에 트럼프 셀럽이죠, 시대에 셀럽. 그렇죠. 뭐 누가 대통령인지 잘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가장 그걸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가장 테슬라 딱 듣는 순간에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이미지란 게 첫 번째 앨런 머스크 빼고요. 첫 번째는 전기차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 지금 뭐 자율주행을 웬만한 사람 다 하니까 별로 안 신기하지만 사실 테슬라의 고유 명사가 자율주행이었거든요. 자율주행을 어떻게 했냐? 보통 사람들이 저도 테슬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테슬라를 한 우리나라 돈 4천에서 5천 정도 주고 사면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우리나라 돈 2천만 원, 지금 좀 할인해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사고 소프트웨어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생각외로. 그래서 그 테슬라가 한 게 뭐였냐면 199달러, 지금도 할인해서 99달러 낮췄어요. 그래서 원래 한 2천만 원 하던 거를 한 10몇만 원대로 낮춰가지고 한 달에 구독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아니 한 번에 돈을 2천만 원 가까이 버는 게 낫지 한 달에 10몇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받는 거는 별로 안 좋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 봤더니 모건 스탠리의 발표에 의하면 테슬라가 2025년 올해죠. 올해 매출의 6%만 자율주행에서 차지한대요. 왜냐면 금액이 적으니까. 근데 총 수익의 25%에 달할 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 대비 4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2020년, 21년에 중화일보 등 뭐 칼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네가 구독 경제 좋아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랬지만 2022년 4월에 국책연구원인 한국자동차공사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앞으로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파는 게 영업이익이 훨씬 높을 거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어요. 정부 국책기관에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영업이익률을 10%로 봤어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그 조사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으로 대기업 영업이익률 한 17.8%, 한 20%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으로 보고 전체 채택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만 한다고 봤는데 완벽한 자율주행의 마지막은 100%다 하는 거잖아요. 왜 이게 네. 서로 콘택트가 되야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깎았는데도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문제가 이래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한 게 기본일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네, 한국에서 테슬라 타고 다니시면서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 자율주행 미리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100년 전에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에디슨이 네. 이제 그 자동차 옆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말 정도였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배터리가 보이는데 벌써 1900년 초반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있었던 거죠. 전기로 만들어진 대부분은 다 에디슨이더라고요. 전기 그렇죠. 자동차도 에디슨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에디슨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파일을 전기 자동차를 한번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우리가 봤을 때 요즘에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자기네 회사의 가장 큰 동력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벌써 100년도 넘었고 우리가 조선 말 정도에 벌써 미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있었던 거죠. 구독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예전부터 시작되었고 또 우리 생활에 아주 일상적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에서 멀미 예방 구독 서비스가 나올 뻔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 그 차를 타면 멀미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운전을 잘 직접 한대요. 왜냐면 운전을 직접 하면은 멀미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멀미하시나요? 저도 뒤에 타면 좀 멀미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러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자율주행 시대가 왔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떡할 거야? 자율주행을 하니까 운전을 안 하니까 멀미를 하겠네요. 네. 그래서 2017년에 애플에서 자율주행 멀미 예방 특허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때는 2017년 벌써 거의 7, 8년 전이잖아요. 네. 이때 낸 거는 이제 고글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얘가 속이 안 좋아서 울렁울렁거려서 혹시라도 구토를 할 것 같다 이러면 편안한 음악하고 뭐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신경계를 릴렉스 시켜줘가지고 안 하게 하는 거죠. 가상현실 세계 그쵸. 속에서. 근데 저는 이걸 뭘로 보고 있냐면 애플이 지금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래는 전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사실상 접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하는 거는 이거를 자동차 자체를 움직이는 모바일 폰으로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이제 상용화 됐는데 LG전자 낸 유리 보면은 이 유리가 건너편이 보이면서 화면이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멀미 예방 서비스를 광고에 넣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가엔지를 지나가면 가엔지 선전이 딱 뜨는 거죠. 아하. 유리창에. 그러니까 앞이 아니라 옆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운전에 방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자동차 자체가 그냥 플랫폼처럼 아니면 내가 하다가 가엔지의 전호경 구독 서비스? 재밌던데? 한번 딱 치면 옆에 영상이 뜨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 다니는 이제 모바일 폰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아마 지금 그 서비스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는 나오지 못하고 아마 못할 확률이 높지만 향후에는 이 서비스가 관련돼 가지고 모든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 회사들이 다 따라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AI랑 로보틱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에 먹고 자고